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올해 미국 증권시장의 고난과 내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자세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채널이 당연히 투자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난 통계가 있어서 내년을 임하는 투자자의 자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틀 전인 11월 30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가 될 거라고 연설에서 시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0.5%포인트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연준이 오버 타이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완화로 가겠다는 건가?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뉴욕 증시가 지수에 따라서 달랐지만 3%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내용을 찬찬히 짚어보면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신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0.5%포인트 인상은 이미 예상돼 있던 폭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지난번 FOMC에서 언급했던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만가, 그리고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0.75%씩 올리건 0.5%포인트씩 올리건 이거보다는 최종금리 어디까지 올리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다시 강조를 한 거죠. 게다가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인플레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로 돌아서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틀 전 연설에서 이 조건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 재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CPI와 PCE 모두에서 이 주거, 하우징 인플레가 둔화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확실한 하락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임금이 근원 서비스 물가를 견인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죠. 자,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비둘기 발언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투자자들이 좋아할 내용은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문제를 최초로 인정한 시점이 2021년 11월 30일, 그러니까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인플레는 6.8%여서 이 연준의 2% 인플레 목표보다는 훨씬 높았죠.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인플레는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공급망 문제나 에너지 가격 좀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가 잠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30일에 의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양적 완화를 좀 빨리 끝내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래, 맞다. 인플레가 저렇게 높은데 계속해서 그냥 트랜지토리 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지. 제대로 보는 거네. 이 정도로 이제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 11월 말일 파월 의장의 얘기는
15년 이상 지속됐던 초저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오자마자 곧바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채권을 만기 전에만 매도하면 채권에서 손실은 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채권 가격이 워낙 높아서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갔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채권을 만기 전에 판매하면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굉장히 좋았죠. 기관 투자자들은 10년 이상 인플레 조정 후에 연평균 실질 수익 한 11%에서 12% 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모든 것이 변했죠. 미국 주식의 손실은 거의 20%에 가깝고요. 그리고 채권에서의 손실은 15%가 넘습니다. 예, 올해만큼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인플레 조정하고 난 후에 실질 수익은 한 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리가 40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인플레도 40년 내에 최고입니다. 주가도 급락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올 한 해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 주식시장 상승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관성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은 투자자들 손에 현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쨌거나 3월, 6월, 10월에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고요. 이때마다 글로벌 주식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1981년 이래 나왔던 모든 베어마켓 랠리들 중에 가장 큰 폭 상승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름 랠리는 2달간 지속이 돼서 최장기 베어마켓 랠리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기 침체가 점점 다가오는 지금의 상승세 역시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현명한 걸까요? 긴 안목으로 보는 투자자들 중에는 올해 저가 매수를 하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전문가들의 조언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모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stay invested.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재미난 통계치가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S&P 500을 그냥 묵혀뒀다면 연 수익률이 9.76%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요, 그 20년간, 다시 말해서 7,300일 중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20일을 빼면 그 20일 동안은 주식을 안 갖고 있었다면 수익률은 연 5.6%로 하락하고요. 만약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날 30일을 빼면 수익률은 0.8%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년 초반 주가는 하락할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호전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채권은 주식보다 전망이 더 밝죠. 채권 가격이 올 들어 워낙 하락했고 금리가 뛰다 보니까 채권이 상당히 고수익 투자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금리를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투자 전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너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영역에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